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의 심각성을 놓고 건설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건설업계는요, 정부가 서둘러서 개입하지 않으면 줄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8,107가구, 1년 전보다 거의 4배죠. 그러니까 증가율로는 284%가 급증을 했죠.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사례라는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성 미분양이죠. 즉 준공 후의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위가 아니라는 통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라이브로 접속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대출 규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완화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시중 금리도 계속 낮아지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금자리론도 뭐 4%대로 다시 예전 금리로 돌아가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예측하기에는 뭐 한 상반기 중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금리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좀 더 빠르게 금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증금 뭐 6천이라던가 월세 30 미만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금리가 원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성급한 결정보다는 좀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해 나가시는 것이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남부터입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곳인지 일단 이사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한 10분 정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은 1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한 49평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총 층수 8층 중에 로열층인 4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방 2개,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인덕션이라든가 여러 생활 비품들이 다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준공은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같이 봐주실까요? 네, 건물 외관은 지금 투톤의 대리석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1층은 피로티와 또 기계식 주차가 같이 겸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면으로는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 후면 쪽으로는 8m 대로변에 8m 코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도로 활용도가 좋은 곳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차선 대로변이기 때문에 가시권이라던가 이런 조망권이 확보된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요. 전망 을 고려해서 앞에 전면에 통창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개포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구 다세대 주택들이 주차 시설들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를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입주민의 주차 시설 공간들을 확보했고요. 7차선 대로변 쪽으로는 녹지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그 루프트 탑도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1층 같은 경우는 카페 형태의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조망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마련해 있는 건물 외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던가 인근의 직장인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이트톤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까지 다 겸비되어져 있어서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될 정도의 그런 시설 구조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있는 시설 소재들도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 물품까지도 같이 시설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럽식 화장실 구조 또 호텔식의 화장실을 런칭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호감도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져 있어서 안쪽에 있는 동선이라던가 조망이라던가 또 가시감 또 투룸이긴 하지만 좀 더 협소하다는 것들을 좀 넓혀주기 위한 화이트 톤의 어떤 그 내부 인테리어들을 보신다면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그 호감을 갖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룸 구조로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데 내부 사진 보셨잖아요. 지금 통창에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 자재들도 아주 훌륭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건물까지 돌아보셨고요. 자, 그럼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입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호재까지도 더 알아볼게요. 자, 그럼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강남구에서 주거시설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 시민의 숲이죠. 굉장히 큰 공원에서 한 10분 정도의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초 IC라던가 또 양재 IC를 이용을 하신다면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 측면들도 같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든가 고속도로라던가 아니면 뭐 양재 대로를 이용해서 강남의 외곽뿐만 아니라 서울시 외곽으로도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재역과 매봉역도 사실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주변에 이제 녹지 환경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개포동 같은 경우는 녹지 환경 공원 그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양재 시민의 숲이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숲의 넓은 공간들을 내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어져 있고요.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옆에 주변에 뭐 대모산이라던가 구룡산을 이용을 하신다면 주말에 가벼운 둘레길 산행으로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고 여가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녹지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뭐 삼성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던가 젊은 층들, 아기 어머니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물건이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차후에는 차익뿐만 아니라 월세 수익을 생각을 하시는 그런 노령 후에 그런 연금 형태의 투자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의 절대부지의 그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양재 우면에 들어설 양재 테크시티라든가 양재 R&CD에 들어올 우수한 연구 인력들까지도 임차인 수요로 확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개포 재건축 사업의 이주 수요도 같이 누리신다면 앞으로에 있는 그 마련되어져 있는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소득의 어떤 그 임차인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이초등학교라든가 국악중고등학교 또 영동중학교라든가 매원초 이런 초중고가 굉장히 적절히 잘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개포의 우수한 학군들을 같이 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차익을 갖게 되시기 위해서는 역이 들어간다던가 산업단지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가치의 창출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호재를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곳에 들어오는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뭐 조성 계획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양재 테크시티라던가 양재 우면 R&CD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의 군이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코앞 권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양재 AT센터죠. AT센터 인근으로는 R&CD 공간이라던가 문화예술공간 또 여가 교류 공간으로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양재 이동이죠. 지금 한창 개발 3080이 진행 중에 있는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중소연구소가 굉장히 밀집되어져서 대기업을 서포팅하는 어떤 산업단지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LG라던가 KT 연구소가 지금 진입해져 있는 곳 인근을 중심으로는 용적률을 한 800%까지 확보시켜 놨기 때문에 초고층의 어떤 빌딩군으로 다시 거듭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재 IC 근처에는 이곳에 있는 산학이 연계될 수 있는 양재 R&CD 연구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최소 15,000개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한 1,000여 개 이상이 들어갈 예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연구진의 그런
그 인력들을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그 연구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동이 된다면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연구 인력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사실은 고소득의 고인력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임차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임차인들의 확보가 가능하다. 또 젊은 층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그런 확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재지구라든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지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는 연구 용역이라던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종상향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곳의 용적률, 건폐율들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는 그 포의 사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포의 사거리역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의 개통이 예정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위례에서 그 과천 신도시까지 진행하는 곳으로 지금 여기 바로 포의 사거리에 들어온다면 한 물건지와 한 200m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물건지의 어떤 이점들, 앞으로의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2021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름폭은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를 한 25% 정도 할인한 가격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5천 정도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4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월세의 어떤 변동률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굉장히 적은 분양 금액을 인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어떤 부동산이 나올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에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E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중심 입지 용산으로 왔습니다. 원효로 4가의 주택 지금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은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네, 국제 업무지구죠. 용산 정비창의 어떤 개발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원효로 사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고요.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 지분이 7평 정도 지분 소유를 할 수 있고요. 지상 1층에서 총 4층으로 구성되어진 중에서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의 풀옵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 올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4월 달에 준공 예정이지만 준공은 좀 더 당겨질 그런 예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공사에서 건축을 했던 그런 시설물 중에 가장 용이한 쪽으로 또 예쁜 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준공했던 두 건물의 외형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룸 원거실이라든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만들어져서 풀 옵션 구조로 원룸에 좀 좁다라는 그런 협소감을 살피하기 위해서 동선 구조라던가 이런 그 채광이라던가 조망 같은 것들을 좀 세심하게, 채광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 쓴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에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전이라던가 이런 모든 내부 그 옵션 시설들이 최첨단 시설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에 있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외부 공간까지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좀 널찍널찍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층에 주차 시설들을 확보했고요. 옥상에 녹지 공간들을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딱 신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공되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한 모습이 기대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좀 아늑한 원룸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젊은 직장인분들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살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용산의 입지는 강남 불패 신화를 깰 정도로 용산의 입지가 굉장히 붉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한 850에서 9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보가 이용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효창공원역이죠.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도 사실상 한 8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라던가 용산 정비창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와 또 녹지 공간들 또 한강 시설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한강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강의 체육 문화 시설이라던가 여가 공간들을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자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층의 수요뿐만 아니라 직장인 수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확보하고 또 젊은 층들이 임차를 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볼거리라던가 놀거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 백화점뿐만 아니라 용산 가족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데이트 코스라던가 여러 가지 각광받는 젊은 층의 선호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이 서울의 한 중앙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여의도와 연결되는 다리까지도 하나가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의도와의 접근성이라던가 강남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로구라던가 마포구 또 광화문에 있는 직장인들 구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용산 정비창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런칭해서 이곳에는 화이트 조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자치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에 상관없이 그 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최고층의 그런 빌딩들이 군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개의 권역으로 이곳도 만들어져서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융합 국제도시라던가 또 녹지 공간을 50%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는 녹지 생태 도시, 또 굉장히 자율주행이라던가 AI죠. AI와 같이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 또 아시아 최대의 어떤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생겨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곳에 군집되어져 있는 직장인 수요까지도 합해진다면 사실은 용산은 서울시 전역에서도 가장 핫한 곳, 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에 있는 코엑스라던가 여의도에 있는 금융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국제 업무지구로 3대 업무지구로 거듭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의 미군기지 일대도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뭐 청와대가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 민족공원 주변에 있는 일대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또 미군 기지가 빨리 또 이곳에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 이상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타이틀을 가지고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산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하셔도 사실은 투자에 손해가 없을 정도다. 또 투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지금 GTX B 노선이라던가 신분당선 용산역까지도 개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용산역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이 지금 진행을 들어가고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수서관 수색으로 가는 수색 광명간 고속철뿐만 아니라 GTX B 노선 또 신분당선이죠. 강남과 직결되는 신분당선까지도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8개의 노선이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확보될 그런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역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근의 수요들이 이미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또 수요 예측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배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국제 업무지구로 통하는 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업무 인구들이 사통팔달로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산 일대의 재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죠. 작년 10월 27일 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보된 그런 곳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추진이 승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들을 대폭 생략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한 8년에서 한 10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기간들의 3단계를 절차를 생략한 그 이점만큼 빨라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원효로 사가에 있는 모아타운 지정지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동의율이 굉장히 70에서 8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합 승인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합 승인이 나서 바로 이주라던가 이런 모든 시설 계획들이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면 최소 2년에서 많게는 4년 안쪽으로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좀 힘들게 투자를 하셔서 긴 세월을 보내셨다면 이곳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기간적인 단축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단축되는 것만큼의 이자 비용이라던가 이런 모든 그 비용들의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주변에 한 평당 한 1억 3천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신다면 기대 수익 이상의 수익 차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6억 9,400만 원, 자녀 세대 한 세대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 또 대출액을 한 3억 8,800만 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대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또 생애 최초의 어떤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신다면 지금 최근에 한 5%대 미만으로까지도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이상의 어떤 차익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7,600만 원에서 1억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왔습니다. 여기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인데요. 새로 또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드리죠.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뭐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투자라는 게 사실 토지 투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시간이 좀 긴 만큼 그만큼 뭐 차익이라던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토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토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부호의 한 70% 이상이 토지를 가진 분들의 그 부동산 부자들의 대열에 많이 진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신다면 원형지 상태의 투자에서 건물이 들어서는 부가가치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선 창내역이죠. 포승 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200m 안쪽이기 때문에 향후엔 초역세권 토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 1090평방미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농림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특징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사실상 뭐 답 상태에 되어져 있는 토지였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성토해서 지금 전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곳에 지금 용수로라던가 또 오폐수 시설, 또 전기 시설들을 지금 진입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팜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투자와 동시에 수익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주말 농장이라던가 이런 팜 형태로 직접 참여하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같이 갖고 나가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우스 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하우스 동뿐만 아니라 주말 농장으로도 많이 가꿔져 있고 또 안에 있는 그 농수로라던가 또 그 수도시설, 전기시설들이 확보되어져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바로 주말 농장뿐만 아니라 농막을 갖다 놓고 그 여가시설들까지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도 바로 이용 가능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스마트팜 형태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지의 어떤 가치들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평택선이죠. 포승 평택선, 포승 국가산단부터 평택 구도심으로 들어가 있는 포승 평택선 중에 창내역에 인접해져 있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안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SOC 사업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올 초 안에는 안중역과 더불어서 같이 개통할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창내역이 개통될 경우에는 안중역과 한정거장 정도 또 평택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구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제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런 그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오송 IC라던가 또 중앙에 있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외곽 순환도로들을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진출이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 파주 고속도로라던가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평택시로 계속해서 건설되어져 있고요. 또 제2서해안 고속도로도 지금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의 진입뿐만 아니라 충청권 외곽에서의 진입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한 90% 이상이 개발지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역과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도 노선들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서에서 진입이 가능한 SRT 지제역이 굉장히 용도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데요. 이곳에 GTX-C가 들어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평택역이죠. 구도심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창내역에서 구도심으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지제역과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역의 활용도가 앞으로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제신도시라던가 미군 기지가 인접해져 있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토지의 입지는 앞으로 향후에 건물이 들어서거나 역세권으로 개발되었을 때 어떤 가치 이상의 그런 수요들도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총 6천여 세대죠. 6천여 세대가 만들어질 예정에 있고요. 1,342만 평방미터, 굉장히 넓은 부지에 확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그런 수요들까지도 흡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확정되어져 있는 들어올 산업단지라던가 학교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비아 대학병원이 지금 여기에는 경기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0병상에서 차후에는 한 800병상까지도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기권의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이스트도 이곳에 진입해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산학에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도 만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어떤 도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축구장 500개와 맞먹는 그런 토지들을 확보해서 마지막 단계죠. 삼성전자의 한 6공장 정도가 이제 그 착공 시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충되고 있는 삼성전자 인력들까지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제역 같은 경우는 한 58만 평 이상이 한참 지제 역세권으로 개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평택 시민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건지와 더불어서는 지금 가장 그 밀접한 호재죠. 5선 강변 뚝방길 르네상스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택호에서 나오는 그런 지류들이 이쪽에 있던 강변 그 뚝방길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뭐 코스모스 길이라던가 이런 둘레길 형태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이 좀 더 쉼터라던가 맛집 탐방, 또 여가 공간으로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호 개발이라던가 평택항 개발뿐만 아니라 이곳에 5선 강방 뚝방길들을 만들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자전거길, 여가 공간으로도 굉장히 무난하게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만들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 호재들이 같이 하고 있다면 이런 철도망의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안중역의 개통, 또 평택 역사와 더불어서 연결되는 평택 노선들과 연동되는 그런 지하철 노선들의 확보까지도 되어져 있다면은 평택시 안에서의 개발지가 굉장히 부의 가치를 많이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 있을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경기의 자유지역이죠. 경제자유구역, 포승구역도 개발에 추진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형덕지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중국 투자, 중국성이라든가 이런 투자 계획들이 무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포승 국가산단에 있는 포승 BIT, 자동차 클러스터 여러 가지 그런 국가 산단의 효과뿐만 아니라 역사와 또 산업단지의 인근 개발, 또 화양 신도시죠. 화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한 2만 세대를 목표로 착공이 이루어졌고, 그 착공이 이제 안중역의 개통과 앞서서 더불어서 굉장히 안착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도시, 또 역사, 산업단지 세 개가 맞물려지는 어떤 핫한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예정에 있고요. 또 경기권에서 토지 투자로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여건들을 같이 함께 한다면 평택이 거의 마지막이다 말씀드릴 정도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투자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200m 정도에 인접해져 있고요.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그런 토지의 가장 최소 단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이고요. 스마트팜 형태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 안에는 기반 시설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마지막
마지막 단계, 마지막 그 자녀분이기 때문에 3억 원 가격으로 드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택 안에서 역사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같이 물려지는 곳에서 평당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사실 수 있는 곳이 많이 흔치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되어져 있는 분양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죠.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으로 떠나볼 텐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왔습니다. 어떤 주택인지 지금부터 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개요 정보부터 먼저 잡아주실까요? 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도 반포동이 서초구의 강남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곳이기도 한데요. 3호선 신반포역과 또 7호선, 9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39평방미터, 약 한 16평 정도로 되는 그런 규모로 되어져 있고요.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뿐만 아니라 그 하이라이트라던가 인덕션, 또 공기청정기까지도 같이 내부에 설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락한 그런 빌트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자녀 세대이고요.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의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운 톤의 대리석으로 외관이 장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그런 외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한 입주민이 거의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 주차 공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는 택배함이라던가 이런 좀 편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탑층 같은 경우도 공원화 시켜놨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좀 여가 때 위치 위에서 이제 잠깐의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굳이 카페를 가지 않더라도 친구라던가 이런 주민들끼리도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루프탑을 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지금 안에 있는 기성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테리어 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자체 수입자재로 자체 제작한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넉넉하게 꾸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방문 같은 경우도 아래와 위에 있는 그런 턱이라던가 이런 그 걸림 시설이 없을 만큼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시감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런
조망이라던가 이런 채광이라던가 고려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인테리어를 많이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룸 시설에 뭐 거실이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파라던가 또 TV를 놓고도 충분히 거실 안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내부에 있는 뭐 주방 시설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이트 톤의 이런 주방 시설에서 업무 공간으로도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곳에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도 내고 사시는 그런 입주민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뭐 화장실 시설이라던가 이런 고급스러운 시설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창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를 조금 더 다른 곳과 차별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공간들과 또 안쪽에 있는 그 내장재를 가지고 충분히 내열이라던가 또 방한 또 그 결루 현상까지도 막아져 있기 때문에 2021년도의 겨울과 2022년도에 두 번의 겨울을 나고도 전혀 뭐 결루라든가 이런 이상 시설이 없을 만큼 통풍이라든가 채광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그 견고한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시설물입니다. 네, 구조 잘 빼놨고요. 옵션 완벽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뭐 자재들 꼼꼼히 잘 신경 썼고 인테리어도 참 뛰어난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지와 호재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권과 호재까지 짚어주시죠. 네,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7호선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는 그 노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뭐 9호선 신반포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노선, 핵심 노선이죠. 강북으로 향하거나 또 강남을 향하는 그런 세 개의 노선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포 IC를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용이하시고 또 사당 IC를 통해서 강남 순환 고속도로로 서부 여의도 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사통 팔달의 구조의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반포천이라던가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어떤 시설물들을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 있는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녹지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고 이곳에는 뭐 정부사 부지의 어떤 산업단체의 산업군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의 생활 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확보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의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상업시설들이 많이 혼재되어져 있고 또 맛집들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이라던가 방배 카페 골목뿐만 아니라 세 개의 그 놀이시설들, 편의시설들, 볼거리, 먹거리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들이 편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톨릭대학병원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놀이 공간들이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강남의 업무 시설까지도 인접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를 확보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이 대부분의 아파트군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죠. 전세라든가 매매 금액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은 곳을 찾는 그런 매입자라든가 아니면 전세 수요, 월세 수요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쭉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정보사 부지죠. 정보사 부지에 업무 복합 단지가 개발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총 한 10개의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2026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의 구조물들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없는, 주거시설이 전혀 없는 오피스 공간으로만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런칭 해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잔여 부지에는 공원과 또 미술관까지도 더불어서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 녹지 공간과 또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또 현대 미술관까지도 들어갈 그런 문화 공간까지도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양재 IC까지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곳
상층부에 만들어질 굉장히 한 23,000평형 정도의 그런 규모의 녹지 공간들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는 녹지 공간들이 기존에 있는 매연이라든가 또 교통 정체의 해소뿐만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라든가 여거 시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공간들로 활용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것은 교통 체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지금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진행이 끝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곳은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집값의 어떤 근본 근간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확보된 이런 곳에 평당가를 따져 보신다면은 뭐 보통 아파트가 한 13평, 32평형이 12평에서 한 13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30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곳이 그런 곳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6평에 한 6억대,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향후의 가치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한 85%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1종과 2종으로 많이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언젠가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 주택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볼까요? 네, 가격도 2021년도 10월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인근의 지가들이 보통 1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특히나 1종이 아닌 2종이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그 지가 가치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 지분이 6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이 16평으로 넉넉한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한 5억 5,5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매 공매입니다. 매주 수요일이거든요. 오후 2시와 7시에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설렁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풀리는 부동산 규제,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매주 이건 토요일에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11시, 오후 2시입니다. 설렁역 5번 출구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되겠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eel it all coming back to me. It was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